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김경래 최강 시사. 오늘 1부에서는요. 양육비 문제, 어제 되게 중요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이혼을 할 때 약속했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아빠나 엄마를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배드파더스라고요. 이 운영진한테 그 신상 공개된 사람들이 이제 명예훼손 소송 같은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 이 배드파더스의 활동이 개인의 명예훼손보다는 아이의 생존권을 위한 공익 목적이 더 크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이게 영향이 좀 있겠죠. 배드파더스 활동가입니다. 구본창 선생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죄를 해서. 지금까지 뭐 무죄가 난 적이 없었잖아요. 그죠? 예, 지금까지는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네. 이게 법 위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나올 걸로 예상을 못 했습니다. 저도. 네. 처음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 배드파더스라는 이 사이트는 언제 만드신 거예요? 네, 이 사이트는 예. 2018년 7월 여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애초에는 한국 부모보다는 이제 코피노, 그러니까 이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한국의 남성들, 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거라면서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코피노 아빠 찾기라는 사이트였고요. 네네. 예. 그 한국에서 그 양육비 문제를 취급하는 네. 여성 단체에 근무했던 분들, 네. 또 양육비 이행 관련에 근무했던 분들이 현재 한국의 양육비 피해 아동이 100만입니다. 100만 명은 어떻게 추산이 된 거죠, 그거는? 예, 그거는 이제 현재 한국에서 네. 그 양육비를 갖다가 지급받지 못하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혼을 했거나 혹은 그 미혼모나 미혼부 중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80%입니다. 아. 그래서 그 숫자 가구 수에다가 아이들 숫자를 곱하니까 100만 정도라고 100만 합니다. 명 정도 된다. 예. 제가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요. 예. 아빠들도 있고 엄마들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코피노도 있고요, 당연히. 예. 요거는 이제 이름은 배드파더 사이트지만 네. 실제로 이제 그 피해자들의 한 80%가 엄마들이고 네. 피해자들의 한 20%가 아빠다 보니까 사이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8대2 정도군요. 대략 여기 있는 비율이. 근데 여기 그 신상 공개된 사람들은 보니까 대략 한 10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100명 좀 넘던데. 이게 공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공개하는 기준은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제보를 받으면 네. 그 사람이 양육비를 갖다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먼저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할 때 그 재판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문에 양육비를 어떻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협의 이혼을 한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조서 이런 그 서류가 있어요. 법원에서 발행하는. 그래서 그 서류를 확인해 갖고서 올리게 됩니다. 이게 공개를 하고 나서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그 해결된 건수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114건이던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느끼세요? 체감적으로? 사진이 공개됐던 숫자는 약 400명 정도고요. 원래요? 400명 정도고. 이제 명예훼손 이런 게 겁이 나서 내렸던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중간에. 그래서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끝까지 올렸던 분들은 약 한 230명, 4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14건이 해결된 거니까 사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올려놨던 걸로 기준으로 하면은 성공률이 거의 50%입니다. 그런데 요거는요, 양육비를 갖다가 받지 못해서 법적인 걸 다 해봤는데도 못 받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올린 거기 때문에 예. 그걸 생각하면 효과가 엄청난 거죠. 예. 그 사진 올리면 막 그 양육비를 주지 않았던 지금까지 예.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엄마나 아빠들한테 전화가 막 예. 오고 이럽니까? 항의 전화가 무진장 많이 오고요. 항의 전화예요? 내겠다 예.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양육비를 해결하는 거 그쪽보다는 네. 사이트에 저희를 갖다 이렇게 압박을 해서 협박을 예. 뭐 이런 쪽이 많고 심지어는 뭐 자기가 유흥업소 하는 조폭인데 뭐 협박? 동생들 예. 보내서 죽인다 이런 협박까지 하면 그런 협박도 받아보셨어요? 예. 실제로 그런 어떤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없고요.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없는데요. 예. 전화를 갖다 뭐 새벽에도 하고 하루 종일 합니다. 예.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예요? 왜 그런 거죠?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는 이제 양육비를 주겠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혼하면서 네. 혹은 헤어지면서 전 배우자에 대한 어떤 악감정이 있잖아요. 예. 그 악감정 때문에 그 양육비를 주는 건 아이의 권리인데 마치 전 배우자가 쓰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네. 주기 싫고 네. 또 이제 좀 안 주다 보면은 이제 금액이 좀 커지잖아요. 밀린 금액이.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주지 않게 해서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네. 그러다가 심지어 이제 아이도 보지 않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숫자가 얼마나 될지 비율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어려워서 본인도 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못 주는 사람들도 일부는 있겠죠. 예, 일부 있겠죠. 그런데 전 배우자가 네. 정말 양육비를 줄 형편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예. 네, 왜냐하면 본인이 사진을 올릴 때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사진을 올릴 당시에는 명예훼손으로 자기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상대가 정말 줄 능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죠. 네. 이게 지금 아까도 한 80% 정도가 못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이 양육비를. 예. 저도 이제 통계를 찾아보니까 2008년도 여가부에서 만든 조사한 통계 보니까 받은 적이 없다는 게 한 70%가 넘고 정기 지급을 받는 사람들이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비율이 작은데 자 이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사진만 올려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본적으로는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국회에 이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법안이 10개가 발의가 되어 있고요. 예. 그 핵심 내용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거, 또 양육비 미지급자의 여권을 제한하는 거, 그리고 형사처벌, 신상공개 4가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법안이 현재 계류 상태고 통과가 안 됐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양육비를 왜 지급하지 않냐면은요. 법원에서 주라고 판결했지만 그걸 갖다 자기가 어겼을 때는 법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예,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요. 피해자들이 주로 엄마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가정폭력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법적으로 했지만 안 되는 경우에 전 배우자한테 폭력을 당한 트라우마 때문에 아무런 액션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지급자 입장에서 법적 불이익도 없고 상대가 나를 압박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사적인 차원에서 예컨대 양육비 때문에 양육비를 안 주니까 저쪽 그 상대 전 배우자한테 가압류를 건다든가 이런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요. 이제 그거는 이혼을 하면서 처음부터 양육비를 갖다 안 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렇게 압류를 걸긴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보통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를 주지 않잖아요. 예. 그럼 상대방이 사실은 이미 이걸 대비해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거나 예. 이렇게 하거든요. 인사적인 예. 차원의 대응도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형사적인 어떤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예. 이게 궁금한 거는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제가 들어본 여러 가지 뭐 대책이 있던데 외국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현재 그 OECD 국가들 중에서 네. 양육비를 갖다가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네. 미지급을 하게 되면은 그 운전 면허를 갖다가 제한한다든지, 네. 여권을 제한한다든지, 예. 혹은 형사 처벌을 한다든지. 예. 그다음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주에 따라 다르지만 양육비를 미지급하면은 의사나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 자격증을 취소시켜버립니다. 아, 그런 곳도 있다. 예, 예. 예. 그리고 국가가 먼저 대지급제를 시행하는 나라도 있고요. 근데 아까 예. 국회에 이제 법안이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뭐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올라갔다. 그게 경찰이나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반대하는 논리는 어떤 겁니까? 여권 제한을 갖다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경찰청이 반대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양육비 미지급은 네. 개인 간의 채권 채무인데 네. 뭐 이런 쪽의 생각인 거죠. 국가가 하지만 개입할 이유가 없다 이런 거예요. 하지만 이게 지금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이게 공익적인 목적이다 이런 말은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뭐 개인 간의 어떤 채무 관계를 넘어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좀 사회적인 논의가 좀 진지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드파더스 구본창 활동가였습니다.